이수연은 25년간 교사로 살아왔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보낸 세월은 길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틈은 없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같은 교무실에서 하루를 시작했고 반복되는 수업과 행정 업무 속에서 어느새 50대가 되어 있었다. 인생의 절반을 교직에 바쳤지만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년 퇴직과 이후의 막막한 삶뿐이었다.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느껴졌다. 좀 쉬는 것조차 마치 프로그래밍된 행위 같았고 밤이 되면 공허함과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직면할 용기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구조조정이 발표되었다. 이미 몇 차례 감원이 있었고 이번에는 정년을 앞둔 교사들이 대상이었다. 학교 측은 희망퇴직을 제안했고 그녀 역시 그 대상이었다. 주변에서는 어떻게든 버텨보라고 조언했지만 수연은 그저 덤덤하게 받아들였다. 교직이 자신의 삶의 전부인 줄 알았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퇴직 후 그녀는 낯선 자유를 마주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었다. 학생도 교과서도 교무실도 사라졌다. 처음에는 해방감을 느꼈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세상이 갑자기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친구들은 저마다의 생활에 바빴고 그녀는 오랜 직장, 생활 속에서 삶이 학교 중심으로만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장기 여행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했다.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세계 곳곳을 떠돌며 새로운 삶을 찾은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인도를 여행한 사람들의 경험담이 눈에 들어왔다. 혼돈과 평화가 공존하는 나라, 색채가 넘쳐 흐르는 거리, 낯설지만 매력적인 문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지만 이유 모를 끌림이 느껴졌다. 주연은 즉시 여행을 준비했다. 인도에 대해 알아보며 비자와 예방접종을 마치고 최소한의 짐만 챙겼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한 달 남짓. 빠르게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만 챙긴 뒤 드디어 인도로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다. 델리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수연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였다. 후덥지근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고 거리에는 자동차와 오토릭샤,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었다. 익숙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낯선 향신료, 냄새가 가득한 시장, 빽빽하게 들어선 가게들과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 이곳이 정말 그녀가 살던 세상과 같은 지구인지조차 의심스러웠다. 주연은 예약해둔 게스트하우스로 향했다. 델리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숙소였다.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풀자마자 침대에 몸을 던졌다.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창문을 열어 바라본 델리의 밤거리는 그야말로 생동감 그 자체였다. 반짝이는 가게 간판들, 노점에서 음식을 사 먹는 사람들,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악사들. 이곳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그녀의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다. 그렇게 첫날을 보내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었다. 델리의 시장을 돌아다니며 현지 문화를 체험했고 유명한 사원을 방문하며 이국적인 분위기에 푹 빠졌다. 하지만 혼자서 돌아다니다 보니 언어 장벽이 문제였다. 영어를 할 줄 알았지만 인도의 방언과 억양이 익숙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는 직원이 여행 가이드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다. 아르준이라는 친구인데 여행자들에게 현지를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친절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주연은 고민할 것도 없이 그러겠다고 답했다. 이왕이면 현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만남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게스트하우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자 잠시 후 한 청년이 들어왔다. 갈색 피부에 선명한 눈매, 그리고 편안한 미소를 가진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준입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하는 그의 태도에는 자연스러운 여유가 묻어 있었다. 주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이수연입니다. 인도 여행을 왔는데 현지 사정을 잘 몰라서요. 가이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자 아르준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에게 맡기세요. 어떤 곳을 가보고 싶으세요? 수연은 여행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솔직하게 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인도를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요. 관광지보다는 현지인들이 사는 모습, 그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아르준의 표정이 흥미롭다는 듯 변했다. 그렇다면 델리의 번화가가 아니라 조금 더 색다른 곳으로 가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게 두 사람의 첫 여행이 시작되었다. 이 장면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 창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르주는 수연을 델리의 번화한 관광지가 아닌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전통시장으로 안내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자 형형색색의 사리와 손으로 짠 카펫이 걸려 있는 가게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장작불 위에서 각 구운 난과 향신료가 가득한 음식점, 오토바이를 탄 상인들이 바쁘게 오가며 주문을 외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살아있는 듯 생동감 넘쳤다. 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 한 노점에서 차이 한 잔을 건네주었다.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쥐고 한 모금 마시자 달콤하면서도 향신료가 은은하게 퍼지는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이곳에서는 하루를 이렇게 시작해요. 아르준이 말했다. 차이 한 잔,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당신도 곧 익숙해질 거예요. 그의 말처럼 수연은 빠르게 현지 분위기에 적응해 갔다. 상점에서 현지인들과 가격을 흥정해 보기도 하고, 노천 카페에 앉아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아르주는 길을 걸으며 간간히 인도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인도에서는 모든 것이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여유롭게 살아가죠. 서두르지 않고 매 순간을 즐기려고 해요. 그의 말에 수연은 문득 한국에서의 삶을 떠올렸다. 하루하루가 촉박하게 흘러갔고 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만 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다르게 느껴졌다. 거리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조차 하나의 여유이고 삶을 즐기는 방법이었다. 점점 그녀는 아르준과의 대화가 즐거워졌다. 그는 단순히 관광지를 안내하는 가이드가 아니라 이곳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태도는 따뜻했다. 작은 가게에서 물을 살 때도 길을 묻는 낯선 사람에게도 그는 늘 미소를 잃지 않았다. 하루 일정이 끝나고 두 사람은 델리의 한 노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그곳에서는 전통적인 탄두리 치킨과 향신료가 듬뿍 들어간 커리가 준비되어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음식의 향을 맡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수연 씨는 왜 인도로 여행을 오기로 했어요? 아르준의 질문에 수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답했다. 그냥 뭔가 새로운 걸 찾고 싶었어요. 교직 생활이 너무 지쳐서 떠났어요. 처음엔 단순한 여행이었는데 지금은 이곳에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르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듯 말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원래는 다른 일을 하려고 했지만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더 즐겁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이드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밤을 보냈다. 별빛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작은 촛불이 놓인 테이블에서 수연은 오랜만에 진짜로 편안한 느낌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늘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 속에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있는 이 남자는 그 여유를 자연스럽게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수연은 아르준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기대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이드와 여행자의 관계였지만 그의 친절함과 유쾌한 성격, 그리고 인도를 깊이 이해하는 태도가 그녀를 끌어당겼다. 여행은 단순히 관광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했다. 아르주는 델리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는 여행을 제안했다. 이번에는 바라나시로 가볼까요? 바라나시는 인도의 가장 신성한 도시 중 하나로 겐지스 강이 흐르고 화장터가 있는 곳이었다. 기차를 타고 밤을 새워 바라나시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겐지스 강변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새벽 공기에 스며든 향이 이국적이었고
강가에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아르준과 수연은 강가 근처의 작은 찻집에 앉아 차이를 마셨다. 그는 겐지스 강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이 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정화하는 곳이죠.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기도 해요. 수연은 강가에 떠 있는 작은 등불들을 바라보며 그의 말을 곱씹었다. 이곳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이었다. 강가에서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 떠나간 가족을 기리는 이들의 모습이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강가를 따라 걸었다. 물소리가 잔잔하게 흐르는 가운데 수연은 문득 아르준에게 물었다. 당신은 항상 이렇게 여행자들을 도우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언젠가는 내 작은 여행사를 차리고 싶어요. 인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곳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의 꿈을 듣고 있자니 그가 단순한 가이드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것을 나누고 싶어 했다. 수연은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 여행자와 가이드의 관계를 넘어 두 사람은 점점 서로의 삶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이곳에서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르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음 목적지는 조금 특별한 곳이었으면 해요. 내가 좋아하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 며칠 머물며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때요? 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바라나시를 떠나 인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향하게 되었다. 수연과 아르준은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한적한 인도의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델리나 바라나시처럼 번잡하지 않고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시골길을 따라 걷다 보니 흙벽돌로 지어진 작은 집들과 가축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여기가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아르준이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익숙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표정이었다. 마을로 들어서자 주민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이곳에서는 외국인을 보는 일이 드물었기에 그녀의 존재는 신기한 듯했다. 하지만 곧 그들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어린아이들이 수연을 따라다니며 수줍게 웃었고 마을의 어르신들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아르준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를 소개하며 함께 지낼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안내했다. 단출한 방에 침대와 작은 창문이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어때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아니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져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한국에서의 일상과는 전혀 달랐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던 여유로움과 따뜻한 공기가 가득했다. 그날 저녁 아르준과 수연은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전통 음식을 함께 나누었다. 각 구운 로티와 스파이스가 듬뿍 들어간 달렌틸 수프, 그리고 바삭한 사모사가 식탁 위에 놓였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음식을 맛보았다. 익숙하지 않은 향신료의 맛이 강했지만 생각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이곳에서 며칠 동안 지내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르준이 제안했다. 수연은 그의 말을 듣고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 그녀도 이곳에서의 시간을 더 오래 보내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마을을 함께 걸었다. 아르준은 시장에서 과일과 빵을 사고 길을 걸으며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수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문득 생각했다. 이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녀는 어느새 아르준의 곁에서 걷고 있는 자신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의 곁에 서 있으면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정적이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게스트하우스 앞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조용한 밤 공기 속에서 수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르준 씨, 가이드 일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람들이 제 여행을 통해 무언가를 느끼고
삶이 변하는 모습을 볼 때요. 많은 여행자들이 단순히 관광을 하러 오지만 때때로 어떤 이들은 인도에서 새로운 삶을 찾기도 해요. 그리고 수연 씨도 그 중 한 명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말에 수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도 점점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가능성들이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었다. 이 장면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 창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수연은 마을 생활에 익숙해져 갔다. 아침이면 작은 찻집에서 현지인들과 차이를 마시며 인사를 나누었고, 낮에는 아이들과 함께 마을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향신료 냄새도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도 점점 익숙해졌다. 그녀는 어느새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며 흥정을 하는 법도 배웠고, 마을 여성들이 손수 만든 전통 의상을 입어보기도 했다. 한국에서의 바쁜 일상과 비교하면 모든 것이 한없이 느긋했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아르준과 함께하는 시간도 점점 많아졌다. 그는 그녀에게 마을 곳곳을 소개하며 인도의 전통과 문화를 설명해 주었다. 때때로 농장에서 함께 일을 도와주기도 했고, 저녁이 되면 강가를 따라 산책하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날 저녁도 두 사람은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이 가득했고 촛불 하나가 은은한 빛을 내며 흔들리고 있었다. 수연 씨,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은 정했어요? 아르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분명 여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일정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곳에서 계속 머물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녀의 말에 아르준이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이곳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수연 씨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따뜻한 말에 수연의 가슴이 저릿해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아르준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수연 씨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응원할 거예요. 그녀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의 문턱에 서 있었다. 마을에서의 생활이 점점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수연은 이제 아침이면 자연스럽게 마을의 작은 찻집으로 향했고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외국인 여행자가 아니라 이웃처럼 대해주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었다. 정말로 이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어느 날 아르준은 그녀를 마을 근처의 조용한 강가로 데려갔다. 잔잔한 물결이 흐르고 강물 위로 노을빛이 아름답게 퍼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수연 씨, 이제 정말로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수연은 그의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저도 생각이 많았어요. 한국에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익숙한 생활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아르준은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럼 수연 씨가 원하는 건 뭔가요? 그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질문이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까?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결정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아르준을 찾아갔다. 그는 이미 그녀의 결정을 예상한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나 여기 남을래요. 그의 눈이 순간 크게 떠졌다가 곧 미소로 바뀌었다. 정말요? 네, 더 이상 한국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여기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아르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그의 품 안에서 수연은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확신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닌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수연이 인도에 남겠다고 결심한 후 그녀는 곧바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자를 연장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관광 비자는 곧 만료될 예정이었기에 장기 체류를 위한 절차를 알아봐야 했다. 다행히 아르주는 현지에서 많은 사람들과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비자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장기 체류를 위한 적절한 방법을 찾아줄 거예요. 아르준의 말에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나 인도에서 좀 더 머물려고 해. 전화기 너머 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라고? 너 아직도 거기 있는 거야? 이제 돌아올 때도 됐잖아. 수연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었다. 엄마, 나 여기서 정말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이제는 이곳에서 살아볼까 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너 정말 괜찮겠니? 거기서 오래 살아도 힘들지 않겠니?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처음엔 어려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곳이 편해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찾은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래. 내가 정말 행복하다면, 하지만 너무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렴. 그녀는 어머니의 걱정을 이해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이 난 상태였다. 그렇게 가족들에게 인도의 삶을 알린 후 그녀는 아르준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우리 게스트하우스를 함께 운영하는 건 어때요? 아르준이 제안했다. 그는 원래 여행 가이드였지만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었다. 나도 한국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마케팅이나 관리 같은 걸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함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여행자들에게 인도의 문화를 소개하는 일을 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다. 전기도 가끔 끊겼고 물도 부족한 날이 많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곳에서의 삶의 일부였다. 아침이면 수연은 찻집에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저녁이면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아르준과 하루를 돌아보았다. 후회하지 않아요? 어느 날 아르준이 물었다. 수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해.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 장면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 창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준비하면서 수연과 아르준은 더욱 바빠졌다. 그들은 함께 인테리어를 꾸미고 편의시설을 점검하며 여행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갔다. 아르준은 현지인들과 원활히 소통하며 필요한 물품을 조달했고 수연은 한국과 외국 여행자들을 위한 홍보 전략을 고민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수연은 자신이 점점 더 이곳에 정착하고 있음을 실감했다. 시장에서 익숙하게 가격을 흥정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었고 마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순간들도 많아졌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르준과의 관계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 가이드와 손님의 관계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 어느 날 그들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에 잠시 강가에 멈춰 섰다.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잔잔한 물결이 그들의 발밑을 적셨다. 수연 씨,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아르준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래요. 여기 오지 않았다면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이곳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게스트하우스 앞 작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주연 씨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아르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한동안 생각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는 이곳이 더 익숙해요. 한국에 돌아간다고 해도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녀의 대답을 들은 아르준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나랑 함께 있어요. 주연은 그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그래요. 이제 나는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그녀의 선택은 확고해졌다. 국경과 문화를 넘어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과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주연과 아르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서로의 문화와 배경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두 사람은 하루하루를 함께하며 점점 더 단단한 신뢰를 쌓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르준은 조심스럽게 수연에게 말했다. 수연 씨, 우리 결혼하는 건 어때요? 그녀는 순간 놀랐다. 물론 그에 대한 감정이 깊어졌고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기도 했지만 결혼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다. 아르준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내가 여기서 계속 머물기를 걱정하실 거예요. 그는 그녀의 고민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수연 씨가 어디에 있든 함께하고 싶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가 한국에 가서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단순히 인도에서의 생활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편한 방법을 함께 찾고 싶어 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아르준 씨, 나 인도에서 결혼하고 싶어요. 이곳에서의 삶을 선택했으니까 모든 걸 온전히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퍼졌다. 정말요? 그럼 전통적인 인도 결혼식을 올릴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마을 여성들은 수연에게 아름다운 전통 사리를 입히고 손에는 화려한 해나를 그려주었다. 결혼식 날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장신구를 두르고 붉은색과 금빛이 어우러진 사리를 입은 자신이 낯설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곳에서의 삶이 그녀에게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었다. 아르주는 마을의 전통에 따라 그녀를 맞이했다. 주연은 그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그녀는 더 이상 떠돌이 여행자가 아니었다. 이제 이곳이 그녀의 새로운 집이었다. 결혼 후 수연과 아르준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닌 이 마을의 한 구성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이곳의 일상에 적응해 나갔다. 아침이면 남편과 함께 장을 보고 게스트하우스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여행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때때로 그들의 여행 일정을 도와주기도 했다. 한국에서 온 손님들도 종종 찾아와 그녀의 이야기를 궁금해했다. 정말 인도에서 계속 살기로 하신 거예요? 손님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지만 수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여기서의 삶이 제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녀는 이제 한국의 빠듯한 일상과 경쟁보다는 이곳에서의 단순하지만 여유로운 삶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문화 차이는 여전히 존재했고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가끔 아르준과 의견이 맞지 않는 순간도 있었다. 어느 날 작은 오해로 인해 두 사람은 다툼을 하게 되었다. 주연 씨는 아직도 한국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르준이 말했다. 나는 익숙한 걸 완전히 버리기가 힘들어요. 당신도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아르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는 금세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알아요. 우리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우리가 함께 잘 맞춰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충분할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두 사람이었지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르준과 나란히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당신과 함께하는 이 삶이 좋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하자 아르준은 그녀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이제 그녀의 여행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한국으로 돌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이곳에서의 삶이 그리고 아르준과 함께하는 매일이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찾던 삶을 발견했다.